자, 주식 초보 개미를 부탁해! 오! 저는 처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요? 호흡이 잘 맞나 봅니다. 짠! 감사합니다. 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배우는 자리라서 상당히 네. 떨립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할 수 있는데 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쉽게 천천히 좀 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아시는 것도 상당히 많으신데 겸손하십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럼 네네. 오늘 이제 그 가장 그 시장의 핫한 키워드를 가져온 게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실적 발표요. 네. 예. 근데 이제 네. 왜 그 우리나라 주가를 안 가지고 애플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애플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국가에서 그 주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요번에 그 애플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우리나라도 영향력이 굉장히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플 실적 다 안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2분기 실적이 뭐 1.10달러 이렇게 그래서 예상치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때문인가요? 예, 그렇죠. 중국 쪽에 봉쇄 영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그 봤을 때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애플도 그 휴대폰 쪽에 이제 매출이 좀 이따 얘기하지만 많이 그 줄어들었다는 부분인데 네. 전 세계 그 2분기 스마트폰 주량이 이제 9% 감소를 했어요. 돈이 없으니 별로 이제 많이 안 사는 이런 측면이 나오면서 네.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애플에 제가 볼 때 우리 삼성전자 여러 사업부가 있잖아요. 네네. 애플도 이제 사업부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신다면은 좋습니다. 최근 이제 그 애플의 그 성장을 볼 때 아이폰 14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삼성을 쓰지만은 아이폰 14 시리즈 9월 14일 날 출시가 되는데 제 생일 하루 전이라서 생일 선물로 예. 한번 해볼까요? 애플에서 한번 드릴 겁니다. 애플에서 그래서 주신다고요? 네.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애플의 그 성장세 올 때 아이폰 14 시리즈를 갖다가 제가 왜 말씀드리고 그거 안 사면 끝 아닌가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애플이 보니까 충성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에 하고. 앱등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있잖아요. 출하량은 감소가 되는데 도리어 이제 보니까 그 아이폰 사용자가 한 10억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바꿔야 될 어떤 그 시기적으로 돌아오는 게 한 2억 4천만 명인데 이거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 14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데 좀 뭐냐면 전체 매출은 아까 9% 줄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줄은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그 매출 부분을 볼 때 도리어 이런 그 아이폰 쪽 14에서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휴대폰 줄어드는데. 바꿀 사이클이 그렇죠. 9월 달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9월이 3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기대해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좋다고 보죠. 전체적인 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아이폰 쪽에서의 어떤 실적의 승수 효과가 플러스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 또 이제 뭐 제가 제일 기다리는 게 애플카입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애플카에 대해서 네.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아마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XR이라고 이제 AR, VR 가상현실 시장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올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도 지금 데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그 가상현실에 대한 기기들이 이제 서서히 나온다는. 그것도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우리나라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회사가 애플이 뭐 전 세계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잘해요.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약간 미국 기업들이 주주 네. 환원 정책이 굉장히 그렇죠. 좋죠. 주주 환원 정책이 좋기 때문에 네. 주식을 사 믿고 끝까지 가고 또 애플도 보면은 이 그 어떤 그 사업의 그 흐름을 보면 한 번 간 기업들은 끝까지 같이 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준비된 그림을 좀 본다면은요. 네. 최근 이제 아이폰의 그림을 한번 좀 본다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이폰 14의 전 ASP 추이 현상을 좀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네. 매출은 요번에 2분기에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뭐냐면 테슬라도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은 영업이익이 줄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진이 늘었다 이런 그렇죠. 마진이 말씀이시죠? 굉장히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요. 그럼 애플 수혜주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그 LG로텍. 오늘 이거 타픽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제껴놓을 겁니다. 네. 제껴놓고 네. 그다음 이제 BH 바로 또 PCB 쪽에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 현재 있고 선익 시스템은 바로 이제 요겁니다. VR, AR 네네. 이쪽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엮여져 있고요. 인포뱅크, 이렌텍, 대성 파인텍 이런 종목군들이 애플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이노텍 실적도 나왔지 않아요, 매니저님? 예, 네. 제가 들어오다가 못 봤는데
아마 실적은 좋았을 거예요. 네네. 그 3부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은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좋아지는 실적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3분기. 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3분기에 뭔가 아이폰 14랑 관련된 네. 수혜주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매니저님 원픽은 뭘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황금주는요. 네, 하이비전 바로 시스템이네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런 어셈블리라든가 이 검사 장비 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 분야의 원천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요새 인건비가 올라가면서요. 과거에는 사람이 반을 갖다가 검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바로 기계, 여기는 이제 검사 장비 쪽이니까 기계로 100%로 바뀌게 되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런 부분에서 수익 원천을 갖다가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가 없으면 이런 3D 센서와 맞물리면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네. 네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TOF에. 예.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애플이 좀 움직이고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또 이제 애플에서 이제 헤드셋, AR, VR 가상현실 쪽이 나오는데 여기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떤 이런 센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낙폭이 커졌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자리는 좀 앞지그래요. 괜찮습니까? 괜찮으니까 가져왔죠. 예, 예. 눈으로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눈으로 좀 확인해 봅시다. 요새 우리나라 종목들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갭상을 한 거예요? 오늘 약간은 떴네요. 갭은 조금 있죠. 네.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아직 60일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최근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우리나라는 동반 하락이 굉장히 컸다는 부분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쫓아가지는 말자 보면 이 종목을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을 했다가 이제 약간 조정받는다면 한 16,500원대에서 밴드를 좀 높여서 네.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100원대입니다. 아마 요 60일선. 그죠? 맞고 저항이 좀 될 것 그렇죠. 같죠. 거기서 한번 눌러줘야죠. 그러면 수익률이 몇 % 정도 나와요? 저희 매수가에서? 되게 이제 1차적으로 요새는 장이 한 10% 정도를 이제 잡고 10% 충분하죠. 예. 예. 뭐 앞으로 더 가야죠. 예, 예. 그렇게 네. 잡고 접근을 좀 해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애플이라든가 또는 전기자율주행차 이런 네. 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최근 이런 애플 관련주들의 BH도 요새 좀 반등하고 있어요. 네. 제가 BH도 저번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탄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가 아마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세부적인 사업 모델에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주목을 하면서 네. 제가 하이비전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시스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네. 이번에 애플 실적이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나오나요? 내일 이제 28일 바로 날 내일이에요? 인텔하고 같이 다 이제 그 FMC 다 맞물려 동시에 있어요. 나왔구나. 금요일은 PC였죠. 네. 그럼 애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좀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주가가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국내 수혜주들도 쭉 밀릴 텐데 관련주들. 그럼 그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매니저님 말씀하신 3분기 실적이면 언제까지 갖고 가는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2분기 실적은 알려진 거예요. 중국 봉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를 볼 때 저는 사업부별로 틀리겠지만 아마 휴대폰과 이런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애플이 좋아진다고 발도 LG노텍도 마찬가지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그래요? 애플 관련주가 만일에 이제 애플카드 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약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출렁거릴 때 지금 우리나라 30%밖에 선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도 축소된 때 도리어 그때는 저점 매수에 맞대응으로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대응해서 네. 3분기 실적까지는 끌고 가자. 그렇죠. 예, 예. 근데 애플 관련주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정말 많거든요. 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대장주 LG 이노텍 해가지고 좀 꼽아주셨는데 네. 하도 LG 이노텍이 이제 그렇죠.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렇지 예. 만약에 하이비전 시스템을 그러니까 LG 이노텍을 포함해서 전체 중에 원픽을 꼽아라면 여전히 LG 이노텍 꼽으실 거예요? 일단 천천히 가니까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자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실점하면 중소형주도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예를 든다면은 네. 제가 이제 LG네트는 하나 상징적인 이미지라 볼 수 있겠고 최근도 BH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무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그러면
XR 관련주는 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요건 한 힌트를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익 팁만? 시스템도 괜찮다. 선익 시스템. 네, 선익 시스템도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XR, AR 쪽에 LG 디스플레이와 맞물리면서 애플과 같이 또 어떤 그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의 애플 실적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그 금방 XR 관련 선익 시스템은 어떻게 접근해요? OLED 뭐랑 부분이거든요. 같이, OLED랑 같이 예,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네. 그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가 흐름이 좋고요. 네. 뭐 하이비전도 아까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좋습니다.